퀸즈 플러싱의 한인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 실패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는 11월 8일 대통령을 뽑는 날이기에 대선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이날은 본선거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많게는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KBTV가 뉴욕과 뉴저지 지역 정치 선거에 대해 알아봅니다. 시어머니를 토막살인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었던 한인 며느리에게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시 합법 푸드벤더 라이센스를 2배로 늘리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네슬레와 터키일 데얼리 아이스크림이 리콜 조치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7개월 만에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KBTV 뉴스투데이를 시작합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퀸즈 플러싱의 한인 산부인과 의사가 낙태 시술 실패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9일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의 리버티 산부인과에서 30세 흑인 여성이 낙태 수술을 받은 후 자궁 내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졌습니다. 이에 어제 퀸즈 검찰은 리버티 산부인과 원장인 한인 의사 로버트 노 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로버트 노 씨가 낙태 시술 중 환자의 자궁에 상처를 내 과다출혈을 낸 뒤 적절한 응급치료를 하지 않아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여성이 퇴원 조치돼 여동생과 함께 차를 타고 브롱스의 집으로 귀가하던 중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여성은 브롱스 병원으로 옮겨져 출혈 억제 수술을 받고 6유닛의 긴급 수혈을 받았으나 결국 이날 밤 숨졌습니다. 이날 법정에선 노 씨는 무죄를 주장했으며 보석금은 40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노 씨는 퀸즈 카운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하게 됩니다. 노 씨의 리버티 산부인과는 운영을 중단했으며 어떠한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오는 11월 8일 대통령을 뽑는 날이기에 대선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이날은 본선거일로 뉴욕과 뉴저지에서 많게는 7명의 일꾼을 뽑습니다. 역시 이날 선거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뉴저지 시의원 후보에는 4명의 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나리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는 11월 8일. 물론 대통령을 뽑는 날이지만 이날은 대통령 외에도 연방 상하원 등 적게는 3명, 많게는 7명의 후보에게 표를 던져야 합니다. 우선 뉴욕은 대통령과 연방 상원 1명, 연방 하원 27명을 뽑아야 하며 주로는 주 상원 63명, 주 하원 150명을 뽑아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구에 따라 판사를 뽑는 곳도 있습니다. 뉴저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 전역에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는 동일하지만 연방 상원 의원의 경우 3분의 1만을 투표해 뉴저지주는 이번 선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방 하원 의원은 뉴저지도 투표 대상에 포함됩니다. 특히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버겐 카운티의 경우 5지역구와 8지역구, 9지역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뉴저지주 상원은 18지역구, 주 하원은 18지역구와 29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주 상하원 선거는 없습니다. 다만 뉴저지의 경우 지역에 따라 카운티 서기관이나 셰리프 등을 뽑기도 하며 4년에 한 번 선거하는 뉴욕과 달리 시의원 역시 매년 선거가 치러져 올해에도 시의원의 일부를 뽑습니다. 이렇게 지역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 유권자들도 미리 후보들과 선거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점검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일단 이번 11월 8일 하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의 선거 지역구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이런 궁금한 점이 계신 분들은 저희 시민참여센터 웹사이트 kace.org로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클릭 링크에 보면 내 선거구 확인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주소를 넣고 투표하는 곳을 찾고 밑에 보면 내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샘플 발렛이 있습니다. 거기를 확인하시면 되고, 뉴저지는 다행히도 매번 선거 때마다
선관위에서 샘플 발렛을 보내줍니다. 샘플 발렛을 보내주면 그 샘플 발렛을 보고 투표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특히 뉴저지의 경우 시의원 후보에 4명의 한인이 출사표를 던져 한인들의 시의원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크리스정 펠팍 시의원과 피터서 포트리 시의원, 데니얼 박 테너플라이 시의원은 재선에 도전하고 엘렌 박 후보는 잉그로드 클립스 시의원 초선에 도전합니다. KBTV 윤날입니다. 시어머니를 토막살인에 방화한 혐의로 기소됐던 한인 며느리에게 9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인 이은영 씨는 지난해 3월 LA 인근 주택에서 당시 77살의 시어머니 이영자 씨의 시신을 토막낸 뒤 집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습니다. 이 씨는 체포될 당시 그의 차량 내부에서 숨진 시어머니 유해가 여러 봉지에 나눠 담긴 채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LA 카운티 형사지법은 이은영 씨를 노인 학대와 방화 등 2건의 혐의만 적용해 이 같은 형량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검찰과의 사전 형량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씨가 2개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살인 혐의를 취하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합법 푸드 벤더 라이센스를 2배로 늘리는 조례안이 추진됩니다. 멜리사 바크 비베리토 시의회 의장이 푸드 벤더 현대화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으로 7년 동안 매년 600개의 신규 푸드 벤더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2,500명에 달하는 기존 대기자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냉장고에 네슬레와 터키힐 데어리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셨다면 해당 제품이 리콜 대상인지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네슬레 아이스크림은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으로 드럼스틱 아이스크림 콘 2종이 리콜됐습니다. 리콜 대상은 유효기간이 2017년 2월 2일에서 15일 사이인 16개들이 버라이어티 팩과 유효기간 2017년 2월 16일에서 19일인 24개들이 바닐라 팩입니다. 식품의약청은 리콜 제품 구매 고객에게 제품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거나 구입한 매장에서 환불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터키힐 데어리도 더치 초콜릿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제품에 아몬드, 계란과 같은 알러지 유발 성분이 함유돼 자체 리콜합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9월 8일 이후에 판매된 유효기간 2017년 5월 23일까지인 48온스 제품입니다. 바리톤 정경 교수가 14일 카네기홀에서 미국에서의 공연을 펼칩니다. 이번 공연은 제주 해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염원하는 프로젝트 일환으로 열립니다. 오페라마 예술경영연구소는 지난 연말 키스 더 오페라마를 시작으로 2016년 코리아 오페라 스타스, 앙상블 정기 연주회 등을 통해 기초 예술과 결합한 제주 해녀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 가곡과 유럽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이 선보이며 특히 제주 해녀에게 헌정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제주 해녀, 바다를 담은 소녀도 무대에 올려집니다. 이번 미국 투어 리사이틀은 뉴욕 카네기홀을 시작으로 17일 텍사스 트레스 어웨이 홀에서 이어지며 11월 달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 등에서 공연을 갖습니다. 성악가 바리톤 정경은 기존의 클래식, 오페라, 성악가의 영역을 벗어나 파격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고전의 오페라와 현대 드라마를 융합한 플랫폼 장르인 오페라마를 처음으로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에이코리아인 뉴욕의 일환으로 한국 국립국악원의 민속악단을 초청해 공연을 펼칩니다. 공연은 오는 15일 오후 7시부터 맨해튼 미드타운에 위치한 플로렌스 구두홀에서 열립니다. 국립국악원은 천년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국악기관으로 궁중음악은 물론 미래 전통이 될 새로운 한국 음악까지 창조해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뉴욕 데뷔 공연으로 신하위, 판소리, 승무, 민요, 아리랑 등 대표적인 민속 전통기역 합주곡들과 전통 무용을 선보입니다. 공연의 관람은 무료나 예약해야 합니다. 영국의 로봇 업체인 몰리 로보틱스가 마스터 셰프 우승자이자 유명 셰프인 딤 앤더슨의 요리를 재현했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영국 런던에선 양팔을 가진 로봇이 게살 스프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명 로봇키친을 선보인 업체는 몰리 로보티스로 이날 이 업체가 약 12개월간 창조와 개발의 단계를 거쳐 완성한 로봇키친 원형을 소개했습니다. Before this machine coming to the market, nobody can understand that it's possible to build a machine which generally can cook any dish of the world because it looks impossible before we are inventing this kitchen. Now it's possible. 이 로봇 부엌의 더 놀라운 점은 유명 셰프의 요리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 로봇키친이 선보인 요리는 마스터 셰프의 우승자이자 런던의 유명 셰프인 팀 앤더슨의 게살엔 토마토 스프. It tasted like a really good crab bisque, like perfectly seasoned. Not too salty, like I always thought it was, but like it was actually perfect to my taste. Like it was good texture as well. It just tasted like a good crab bisque, pretty much. 이처럼 로봇키친이 만든 스프가 완벽한 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이 로봇이 셰프가 요리하는 것을 보고 분석해 셰프의 움직임을 세부적인 것까지 흉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두 팔을 가진 이 로봇이 셰프의 팔 움직임을 정확히 따라하지만 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간이 안 맞을 시 양념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 로봇키친의 개발자는 미래엔 로봇키친이 어떤 요리든 재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In the future, it definitely can cook anything without any limitation. Of course, from the beginning, there is some limited things, so a lot of dishes will be available in the machine, but of course, the most complex dishes will take more time to learn and to teach a robot to do it perfectly. 몰리 로보티스의 로봇키친은 내년까지 첫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제4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상담은 1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실시되며 각종 법률과 회계와 관련한 상담이 진행됩니다. 상담은 각각 선착순으로 8명 예약자에 한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오는 11월 17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제공되는 업무로는 여권 발급 신청과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과 발급, 병역, 국적 관련 업무입니다. 영사관은 신속하고 질서 있는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뉴저지 한인회로의 사전 예약을 당부했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민권센터의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 모시고 관련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네네. 벌써 민권센터가 32주년을 맞았습니다. 어떠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1984년도에 퀸즈 잭슨 하이츠에서 뜻 있는 청년 한 10여 명이 모여서 아주 소규모의 단체로 시작했는데 벌써 이제 32주년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상근 직원만 한 20명을 이렇게 거느리면서 커뮤니티를 위해서 권익 공호와 시민 참여, 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규모 있는 그런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예, 32년 동안 가장 좀 이렇게 성과를 말씀 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 민권센터는 또 주 단위와 시 단위에서 친이민 정책들, 이민자의 삶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 현안에 많이 개입해서 활동했습니다. 그 결과로서 가장 최근의 성과라고 하나 말씀드릴 수 있으면은 IDNIC라 그러죠. 뉴욕시 신분증 정책. 그것이 도입됐는데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지금 IDNIC 뉴욕시 신분증은 현재까지 한 70만 명이 그 신분증을 취득하면서 미국 내에서 공공신분증 정책 프로그램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그런 좋은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민 이제 행정명령 이번에 이제 또 이제 두 번째 행정명령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이민 정책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시는지. 네. 2014년 1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했던 제2차 행정명령은 잘 아시다시피 법원 공방 끝에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년간의 오바마 행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이민개혁 정책을 둘러싼 그동안의 과정을 돌아보면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이민개혁은 이루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번 그 12월 선거 이후에 새롭게 그 연방 행정부와 의회가 구성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그 이민개혁 아젠다를 최우선 그 과제로서 설정하고 본격적인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동포분들께서 10여 년이 넘도록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권센터는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동안 단식 투쟁만 한 3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마른 몸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민권센터는 이 이민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중단 없이 싸워나가고 동포분들과 함께 계속 활동해 나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32주년을 맞아서 이제 목요일 날 연례 만찬 행사를 가지지요. 예. 그 행사 관련돼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행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32주년 기념 만찬 행사는 그 13일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플러싱 소재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만찬 행사의 주제는 Stand, March, Rise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렇게 적확하게 해석하기는 조금 힘든데요. 이제 풀어서 이제 설명해 드리면 함께 떨쳐 일어나서 행진하고 승리하자. 뭐 그런 이제 개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만찬 주제를 설정한 이유는 사실상 점점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나 소수민족이 권리를 제약받고 현재 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면은 너무나 많은 반의미적인 발언들, 또 이민자를 탄압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 현안들, 또 이민자 커뮤니티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그런 목소리들, 그런 것들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더욱 연대하고 통합해서 함께 행진하고 승리하자라는 그런 각오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찬 주제를 그렇게 설정했고요. 이번 만찬 행사를 통해서 저희는 지난 1년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그리고 매년 이제 저희 만찬 행사에서 이제 스탠딩 업 포 저스티스 어워드, 정의구현상이라고 해서 커뮤니티 발전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에게 또 시상하는 순서도 있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제 커뮤니티 단체로서 소수민족과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Face in 뉴욕이라는 단체와 또 기업체로서 성공적인 하인 기업체로서 커뮤니티 지원을 또 활발히 하고 있는 H마트, 그리고 현재 뉴욕 시장실 이민자 지원국 커미셔너로서 시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좋은 이민자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는 리사 아가왈 커미셔너에게 저희들이 정의구현상을 또 시상할 예정입니다. 네. 32주년이 이제 됐고요. 이제 앞으로 또 나아갈 방향이 있으실 텐데요. 예,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미국 사회가 올바른 이민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차원에서의 저희들의 목소리를 개진하는 활동을 계속하면서, 또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 이민자들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저희들의 활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을 보살피는 활동이고요. 그리고 저희 민권센터는 언제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꿈은 우리 한인과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에서 당당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꿈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이 꾸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그래서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비록 과정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동포분들과 함께 목소리를 모아서 꼭 이룰 수 있도록 저희들의 과제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32주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네. 네. 사건과 사고입니다. 브루클린의 한 공사 현장에서 기중기 사고가 발생해 한 남성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는 어제 오후 1시 20분경 보로밀의 61본드 스트리트 호텔 건설 현장에서 43살의 남성이 기중기에서 내리던 중에 기중기의 고리가 풀리면서 발생했습니다. 피해 남성이 타워 크레인에서 내리자마자 철제 고리가 떨어지면서 60피트 위의 기중기가 남성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남성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피해 남성은 브롱스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경찰은 공사 현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가 난 건물은 13층 높이의 호텔로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남성이 생후 9개월이 된 자신의 친아들을
뜨거운 물로 학대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일요일 아침 26살의 남성 앤드레 메이든이 자신의 집 욕조에서 9개월이 된 아이를 뜨거운 물로 학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우는 아이를 잡은 뒤에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아이에게 부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아기는 살갗이 떨어져 나갔고 몸의 35% 이상이 화상을 입어 치료 중입니다. 자신의 친아들에게 화상을 입힌 이 남성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학대죄로 구금됐습니다. 뉴욕시경이 지난 5일 오후 맨해튼에 운행 중이었던 4번 지하철에서 11살 남자아이를 밖으로 던지려 했던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 20분경 이 남성이 남행선 4번 지하철에서 11살의 소년을 들어올린 뒤에 전동차 사이에서 아이를 밖으로 내던지려는 자세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6피트의 신장을 가진 30대 흑인 남성으로 추정 중이며 몽타주를 공개해 그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브롱스에서는 화재가 발생해 한 여성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10시 30분 허치슨 리버파크웨이의 빌딩 13층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를 진압했으나 68세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사망했습니다. 특히 당국은 이번 화재가 요리 도중 여성이 자리를 비우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부주의한 불사용이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불을 안전하게 사용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의 세인트 마이클스 빌라 소유의 2층 건물이 화염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15분경 잉그루드 클립스에 위치한 허드슨 테라스 세인트 마이클스 빌라 본관 뒤편 2층짜리 차고 건물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세인트 마이클스 빌라는 교회 소유의 노인 전용 아파트로 화재 직후 이들은 모두 대피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더불어 화재 현장 인근 세인트 피터스 대학 학생들도 모두 대피 조치 내려졌습니다. 이 차고에서 발생한 불길로 일부 차들로 화염에 전소됐습니다. 화재를 진압했던 소방관들은 경상을 입었지만 아직까지 민간인 중 부상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길도 진압된 상태입니다. 브루클린에서 3명의 남학생들이 학교에서 12세 여학생을 성폭행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목요일 허키머 스트리트에 위치한 주니어 하이스쿨의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세 남학생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이들은 여학생의 몸을 더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해 남학생은 2명의 12살 남학생과 14살 남학생 1명으로 이들은 현재 강간과 절도, 강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이 한 강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월요일 2시경에 한 남자가 보행장치에 의지한 채 할렘의 맨해튼 애비뉴와 세인트 니콜라스 애비뉴에 위치해 있는 건물에 들어섭니다. 문을 잘 열지 못하자 한 흑인 남성이 다가와 문을 열어줍니다. 호의로 보이지만 곧이어 이 흑인 남성은 보행장치를 하고 있어 무방비인 남성을 밀친 뒤에 피해자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훔쳐 달아납니다. 가해 남성은 약 5피트 10인치의 신장에 200파운드의 체격으로 그는 범행 당시 태닝 모자와 하얀색 스니커즈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시경은 이 남성과 관련해 신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뉴욕 공항에서 2대의 비행기 날개가 부러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항만 관리청은 다행히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으며 2대의 비행기 모두 경미한 손상만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의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있었으나 비어있는 루프트한자 비행기와 접촉하며 정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 안에는 총 150명의 승객과 비행기 안에는 총 150명의 승객과 15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 비행기는 견인돼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독일 퀼른에 본사가 있는 루프트한자는 현재 사고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사회와 해외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민은 2년 연속 가장 두려워하는 일로 정부 공직자의 부패를 꼽았습니다. 체프먼 대학 미국민의 두려움 조사 결과 응답자의 60.6%가 공직자의 부패를 두려워하거나 가장 두려워한다고 답했습니다. 체프먼 대학은 미국민이 두려워하는 항목을 3년 연속 조사했는데 공직자 부패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 부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폭로 전문 사이트인 위키리스크가 어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의 이메일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클린턴 캠프의 언론 대응 전략과 정부, 기업 간의 유착 관계 등 현재 클린턴의 불리한 내용이 다수 담겨 있어 논란의 여지가 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표적인 아성 유타주에서도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데저스 뉴스 유타에 따르면 현지 Y2 애널리틱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는 26%를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과 동률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서 클린턴을 크게 리드했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 가치가 7개월 만에 최고로 상승했습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 달러 지수가 전날보다 0.8%가 상승한 88.28을 기록해 지난 3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달러 지수는 전 세계 16개 주요 통화 대비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처럼 달러 가치가 급등세를 탄 것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프로농구 스타 데릭 로즈의 집단 성폭행 혐의를 조사 중인 여성 수사관이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관실은 지난 10일 LA 인근 워티어 지역의 한 주택가에서 전날 오후 총격을 받고 숨진 여성의 신원이 LA 경찰국 소속 나딘 에르난데스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에르난데스는 강도, 살인 사건을 다루는 강력반 소속으로 다른 형사들과 함께 데릭 로즈의 성폭행 사건을 맡아 수사 중이었습니다. 스프린트가 미국 내 저소득 고등학생 100만 명에게 모바일 기기와 인터넷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스프린트는 이들 고등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노트북이나 태블릿, 스마트폰과 같은 기기와 고속 데이터를 지원합니다. 스프린트의 마르셀로 클라우레 최고 경영자는 숙제 격차라는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폴스바겐이 미국 내 차량 28만여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연방고속도로 안전청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개솔린 엔진이 장착이 된 2009년에서 12년형 아우디 Q5, 2007년에서 12년형 아우디 Q7, 2012년에서 2013년형 아우디 A6Y7 등입니다. 아우디 Q5와 Q7 14만 3,124대는 연료캡 결함과 아우디 A6와 A7 2만 8,249대는 연료 호수 결함으로 인해 연료가 새어나올 위험이 있으며 폴스바겐 골프를 포함한 이외 차량 총 11만 42대는 연료 탱크 내 흡입 펌프 결함으로 인해 연료가 유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뉴저지 사냥 시즌이 시작되면서 흑곰 사냥이 본격화됐습니다. 이에 따른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 6일 동안 이어지는 사냥 시즌이 시작됐는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활로만 사냥이 가능하며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총으로 사냥이 가능합니다. 뉴저지는 지난 30년 동안 곰 사냥을 금지해오다 2003년도부터 허용했고 지난 2005년과 2010년에 사냥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야생 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곰 사냥이 야생을 더 해친다며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다소 구름 껴 하늘이 흐렸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내일 잔뜩 흐린 하늘이 오후에 비를 몰고 올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화씨 70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1도, 섭씨 10도 예측됩니다.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으나 기온은 더 내려가 아침과 밤 공기 차가워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4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 화씨 47도, 섭씨 8도로 쌀쌀하겠습니다. 15일인 토요일도 청명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2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16일인 일요일은 다소 구름 껴 흐리겠고 저녁에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 화씨 68도, 섭씨 20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8도, 섭씨 14도로 예측됩니다. 목요일인 내일 화씨 20도가량의 큰 일교차 보여 아침 공기 서늘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침 출근길 큰 일교차 대비한 옷차림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2일 보내드린 KBTV 뉴스 투데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KBTV 뉴스 투데이는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